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 첫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동부에서 여전히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애틀랜타 요즘에 상승세가 꽤 좋습니다. 애틀랜타가 전반기에 그 원정 게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 홈게임도 많고 좀 약팀들을 많이 만났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겼잖아요. 지금 이제 6등까지 위치를 했습니다. 제가 토론토까지 해가지고, 토론토부터 이 마이애미 5, 6, 7, 8, 9, 10등이 전부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제가 필라델피아가 여기 10등짜리 있었지만 얘네들도 직행까지도 여러분직하다 이랬는데 요즘에 많이 이겨가지고 지금 7등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이제 한 10경기랑 남았는데 토론토, 애틀랜타, 필라, 올랜도, 샬럿, 마이애미 얘네들은 누가 이제 5, 6등 싸움,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느냐, 누가 이제 플레이인으로 떨어지나, 이런 싸움들 할 텐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꽤나 여유로운 1등이기는 합니다. 아마 1번 시드를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아마 잃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애틀랜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디트로이트 정도면 굉장히 빡센 상대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커닝햄이 없는 기간 동안 젠킨스를 1번 자리에 쓰고 있는데, 젠킨스가 직전 경기 때 30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넘겼어요. 이게 젠킨스가 아마 그날 좀 스마트 같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다른 날보다는 공격하기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레이커스랑 되게 좀 치고받는 게임이었었고, 원래 이제 16점이나 리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빡빡하게 클러치 게임으로 겨우겨우 승리를 했다. 커닝햄이 없는 기간 동안 스튜어드까지 없는데, 그런데도 이겨낸 거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확실히 좀 알맹이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제가 요즘에 공격도 나쁘지 않고 점수도 꽤나 뽑고 실점 같은 것들은 잘 통제를 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워싱턴 같은 팀들 130점으로 팬 거, 필라델피아, 맨피 이런 좀 멤버가 구리거나 탱킹 팀들, 그런 애들 팬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공격력은 저는 이거보단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직전 경기 레이커스전이나 3점이 되게 잘 들어갔지만 그 전까지는 3점이 좀 형편없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애틀랜타 얘네들도 직전 경기 때 제일런 존슨이 쉬었는데 맨피 상대로 아주 편한 게임을 했습니다. 146점이나 받고 3점이 54개 중에 25개나 들어갔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틀랜타는 다니엘스 같은 애들 비롯해가지고 3점의 재능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 경기 원래 애틀랜타 프레임 보고 싶었는데 핸디값이 좀 작은 것 같아요. 2.5 정도로는 그래도 동부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디트로이트를 좀 압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넓게 봤을 때 얘네들이 그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11연승 달래다가 휴스턴한테 끊긴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골스 맨피 잡으면서 쉬운 팀들 잡으면서 좀 넓게는 이제 14경기 동안 13승 1패예요. 굉장히 좋은 구간인 거는 맞는데, 솔직히 이 기간 동안 약팀들도 많았고 디트로이트 정도 만나면은 애틀랜타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 솔직히 저는 애틀랜타 프레임 보는 거는 근거는 거의 없는 셈이고요. 그냥 요즘에 상승세에 그래도 연장선상이 있는 편이니까. 근데 디트로이트도 8경기 동안 7승 1패입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케이드 커닝햄의 빈자리가 수치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보였었고, 저는 언더도 생각 중이거든요. 디트로이트가 아까 말했던 그런 약팀들 만났을 때 말고는 대부분은 좀 저득점 양상, 그리고 수비를 살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근거는 빠방하진 않죠, 이 경기도. 그 다음은 인디애나 대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인디애나가 내일은 네마드 니시미스 시작하면 이런 애들이 많이 좀 뛸 거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다 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전부 다 뛰는 경우랑 전부 안 뛴 경우 이렇게 시간이 되게 많은데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다 뛸 때가 확실히 실점도 꽤나 많은 편이긴 하지만 확실히 득점이 잘 된다. 13점 정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더 빠른 농구를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 전에 레이커스랑 붙은 것도 이날도 이제 풀 인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마드 니시미스 시아캄이 전부 다 뛴 날이었다. 돈치치가 44점으로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이때 시아캄이 그래도 26점 정도 박았고 좀 길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도 그렇게 엄청 눈여겨볼 건 많지는 않았는데 3점 같은 것들도 니스미스나 네마드 잘 들어가지는 않았다. 인디애나 3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날이었었어요. 반대로 레이커스는 이때 돈치치가 아주 날아다닐 때인데요. 돈치치가 직전 경기도 32점을 박았고 디트라이트한테 조금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리브스가 컨디션이 이제 부상 복귀하고 조금 안 좋다가 좋아지나 싶더니 그 이후에 좀 많이 굴려가지고 또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잘 못하더라고요. 내일도 스마트가 없다고 하는데 스마트가 없으니까 젠킨스가 30점이나 박더라 이런 것도 보이긴 했었습니다.
글쎄, 레이커스도 넓게 봤을 때는 좋은 구간인 거는 맞는데 일단 인디애나 이런 수비 같은 것들은 좀 공략할 만한 것 같기도 해요. 인디애나는 여전히 공격이 애들 다 뛰면 좀 된다고 할지라도 수비가 너무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싹 다 없을 때도 꽤 많았는데 그거랑 얘네들이 전부 다 뛸 때는 비교적 좀 오바 게임이라든지 그래도 점수 생산력은 늘어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레이커스가 그래도 내일 뭐 리브스 이런 애들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5 받은 거는 지난번에도 격차가 상당했었거든요. 원래 이 경기가 11점 정도로 마무리가 됐지만 넓게는 이제 4쿼터 때 24점이나 리드가 있었었고 특히 이제 좀 가비지 타임 이때 많이 쫓아간 셈이에요. 그래서 10.5 정도면은 저는 레이커스가 할만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인디애나 그리고 페이스 자체가 지금 빠르게 찍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야투가 좀 들어가는 날 3점 같은 거 꽤 잘 들어가고 그런 날에만 점수를 많이 내는 셈인데 나는 239.5도 일단 레이커스는 공격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고 인디애나도 생각보다는 페이스가 빠르게 찍히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최근 7경기는 레이커스보다 인디애나 페이스가 더 낮게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전 239도 좀 높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저는 지금 시각으로는 레이커스 사이드나 239는 좀 과하게 높다고 보는 편이어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경기 있습니다. 자, 내일 필라델피아가 이게 엔비드가 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부상으로 엄청 오랫동안 못 나왔었는데 내일은 퀘셔너블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엔비드가 뛸지 말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보는 경기죠. 그라임스도 직전 경기 때 쉬었습니다. 에지컴이 35점이나 넣었지만은 그라임스나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 전에 에지컴, 그라임스, 에드워즈 이런 애들로도 충분히 점수는 많이 나다가 직전 경기 때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개발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오클라마한테. 내일 만약에 그라임스가 뛴다고 하면은 점수 생산量조금 늘어날 것 같고 엔비드도 아마 복귀전이면 그렇게 막 길게 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필라델피아도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애틀랜타가 이제 6등, 필라델피아가 7등까지 올라왔다고 했었죠. 그냥 여기는 시즌 끝까지 그냥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는 지금 1승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내일 애틀랜타가 디트를 만나니까 이게 좀 처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시카고 정도면은 여기 뭐 이쪽에 위치를 해 있으니까 충분히 할 만한 상대기는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카고가 얘네들 딱 이제 트레이드 직후 그때는 뛸 수 있는 애들도 많지 않았고 팀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가 요즘에는 3점이 은근히 좀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기디 중심으로 꽤나 잘 돌아간 날이 있더라. 바로 직전 경기도 휴스턴을 잡을 만큼 막 이런 경기들을 보여주다 보니 요즘에 시카고는 제 관점에서 3점이 막 아주 안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3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빠른 템포 이런 업템포 농구가 좀 무섭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라임스나 엔비드의 출전 여부를 알 수 없으면은 갈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도 여기 좀 영입생들이 많이 빠져있는 이거에 좀 적응한 느낌도 들고 네, 내일도 이제 섹스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요즘에 잘하잖아요. 부젤리스도 많이 몰아주고 이제 잘하기도 하고 기디도 그전보단 괜찮고 어시스트는 일단은 늘 많이 하니까 나는 그래서 이 경기도 필라델피아를 아주 쉽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전 시카고 프렌이나 일단 오바 보고 있는데 둘 다 어렵습니다. 이게 좀 필라델피아 결정상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자 다음 이제 보스턴 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얘네들도 맞대결이 아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3월 12일 정도라고 하는데 양팀 다 그냥 올 시즌 아마 전체로 따져도 수비 디펜시브 레이팅 1, 2등일 겁니다. 아마 오클라호마가 1등이고 보스턴이 2등일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최근에도 이렇게 수비 지표상으로 보스턴이나 오클라호마가 실점 면에서는 가장 적은 1, 2등이었다고 한다. 수비의 내용도 좋죠.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게 페이스가 제공되진 않던데 일단 로우 페이스였었고 다 보면은 양팀 간에 이렇게 야투 주고받은 거나 자유투라든지 턴오버도 둘 다 좀 적은 편이었었고 그래갖고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냥 공격이 많이 안 살아나가지고 점수가 적게 났거든요. 이때 막 브라운이 야 오클라호마 애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파울이다 막 이랬는데 본인도 자유투를 14개나 얻어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오히려 이 스가보다도 네 브라운이 더 많은 자유투를 시도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날인데도 점수가 되게 적게 났었고 오클라호마가 간당간당하게 이겼다.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끝까지 되게 좀 간당간당 많이 했었습니다. 딱 봐도 리드 체인지가 많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보스턴 직전 경기 이제 미네소타한테 홈에서 21년 동안 아예 막 패배가 없었는데 그것도 깨졌고 야투가 35% 그리고 이제 3점 같은 거 27%로 테이텀이 돌아오고 나서도 공격이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꽤나 길게 유지되고 있죠. 보스턴이 지금 공격 침체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 보여드린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클라호마랑 직전 경기 때 이제 필라델피아 공백도 많아가지고 아주 쉬운 게임이었는데 제이덕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밸런스 상으로는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케이슨 월라스를 쓰는 게 선발로 배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긴 하지만
내일은 일단은 제이덥, 홈그린, 하팅슈타인 이런 애들 다 뛸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이덥도 아마 복귀전에서 18점인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분명히 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제이덥이 올 시즌 전체로 보면은 사실 오클한테 그렇게 막 큰 도움까지는 안 됐거든요. 일단은 뛸 수 있는 것 자체가 스가 옆에서 공격에서 조력자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확연히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오클 쪽으로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보스턴의 이런 공격 하락세가 리그 최고의 수비팀이 오클라마 상대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흐름으로 보는 건데, 지난번 경기도 대단히 타이트한 경기였던 만큼 저는 218.5도 여전히 좀 언더로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지난번 경기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딱히 뭐 멤버 체인지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도 충분히 좀 많은 기회 속에서 자유투도 적게 나왔고 턴오버도 적으면서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야투 시도가 많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로우 페이스였다는 뜻이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이번에도 218.5는 좀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클리블랜드가 백투백이죠. 제가 여기 밑에다가 클리블랜드의 백투백을 조금 이제 적어왔는데, 올 시즌 7승 4패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막 토론토 만날 때마다 애들을 많이 빼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 졌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엄청 막 단단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새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올랜도, 샬럿, 미러키, 필라델피아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뭐 필라델피아 정도는 그래도 쉽게 제압을 했지만 미러키한테도 졌었고, 샬럿이 이때 아마 그 백투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샬럿한테도 프렌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딱히 막 백투백일 때 강하다?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요. 바로 직전 경기 때 올랜도랑 합해갖고 자유투가 67개나 나온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든이 전반전에는 뒤지게 잘하다가 후반전에는 못했었고, 미첼은 이날 42점이나 박았는데 하든이 조금 안 좋은 틈을 타서 후반전에 26점으로 캐리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올랜도랑도 되게 뭐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접전이었었고요. 마이애미는 그냥 세란토니오한테 개발렸죠. 뭐 아데바요가 야투가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다른 애들도 다 그냥 못했습니다. 아예 이제 웬베냐마 버티는 그런 세란토니오의 인사이드에서는 아무것도 못했던 뭐 그런 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3점 이렇게는 안 좋은데 인사이드 시도를 많이 했더니 그냥 웬베냐마한테 아주 잠식을 당했다. 되게 안 좋은 경기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애미가 5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5연패가 올랜도, 샬럿, 레이커스, 휴스턴, 세란토니오, 이 중에는 되게 잘 싸웠던 휴스턴전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참패했던 경기들도 있지만은 여운이 남는 그런 5연패였던 것 같거든요.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지금 4연승 중이지만은 미러키, 시카고, 뉴올리언스, 올랜도 다 좀 어렵게 이기거나 좀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클리블랜드가 아주 마음을 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3.5는요, 마이애미가 지금 5연패를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낮은 핸디값이긴 하거든요. 난 저거보다 좀 더 받았으면 프렌을 좀 쉽게 보겠는데 3.5는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242.5를 받았잖아요. 나는 저거는 그냥 오바를 볼만한 것 같아. 일단 마이애미는 어쩔 수 없는 오바 팀이고, 클리블랜드도 요즘 보면은 하든이 와가지고 페이스가 느려졌다고 합니다만은 점수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점수 잘 뽑고 있다고 하고 약팀 상대로 뽑은 게 많긴 한데, 근데 일단은 지금 둘 다 자유투상으로는 저는 오바 쪽으로 확실히 기울 만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7경기가 마이애미는 자유투 시도 1등이고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는 7등으로 상위권에 있고요. 허용한 것도 마이애미가 뒤에서 3등, 클리블랜드도 뒤에서 7등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자유투를 많이 주고받는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일단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지난번 맞대결 때도 그때도 자유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둘이 붙으면 자유투가 상당히 많을 만한 것 같아요. 올 시즌 맞대결 좀 이제 옛날이라가 11월 달이라 가지고 지금이랑은 좀 동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때도 전부 다 점수가 막 278점, 뭐 246점 뭐 이렇게 지키고 했어가지고, 글쎄 마이애미 야투가 너무 쓰레기만 아니라면은 3점이 지금 요즘 너무 안 들어가는데 야투가 너무 썩지만 않으면은 뭐 오바 같은 거 좀 생각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자유투가 많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멤피스 대 샌안토니오 경기 있습니다. 원래 이제 멤피스가 샌안토니오한테 상대 전적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너무 뭐 샌안토니오랑 멤피의 이런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샌안토니오가 몇 번 갖고 가긴 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1월 7일날 그때 이제 멤피가 샌안토니오를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106대 105로 되게 저득점 게임이었어도 잡은 적이 한번 있긴 했었어요. 그런 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내일 멤피스는 또 라인업이 개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오늘 보니까 모란트도 시즌 아웃 됐다고 나오던데, 그 여기 보면 제롬이나 웰스가 빠지잖아요. 저는 여러 번 말하지만 제롬이 있고 없고는 멤피스한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내일 결장이 확정인 제롬이나 웰스를 보면은 먼저 차이 제롬 요즘에 3점 같은 거 43%로 쏩니다. 이거 전부 다 3월 이후로만 본 건데, 사실 좀 더 넓게 얘가 복귀한 이후부터 보면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록이에요. 멤피스에서는 저는 제롬이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일은 일단 없고, 그리고 제일런 웰스 얘도요
요즘에 3점을 40%로 쏘고 있고 야투도 48.7%. 그냥 지금 멤피스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좀 스코어러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야투를 믿고 맞게찌는 선수. 얘도 이거를 조금 더 넓혀보면 좋은 구간으로 보면은 이거보다도 더 좋게 찍힙니다. 근데 그냥 저는 3월달 이후로만 봤는데 어쨌든 둘 다 3점을 40%로 꼽고 있다. 지금 최근에는 멤피스가 여기 있는 거는 일단 뭐 공격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110점을 못 찍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비 같은 것들은 늘 쳐맞는데 요즘에는 공격까지 약화가 돼 있다. 3점 같은 거 잘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 저는 제롬이나 웰스가 빠지는 거 저는 일단 멤피스의 공격에 더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 멤피스가 득점력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상대가 뭐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비팀인 샌안토니오인 거 이런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샌안토니오를 좀 내일 좀 의심을 하자면은 코넷이나 팍스가 빠진다는 건데 내일 이제 딜런 하퍼가 얼마 전에 선발로 올라온 적이 있었고 그때도 잘했거든요. 자, 딜런 하퍼 뒤지게 잘합니다. 제가 이거를 꽤나 긴 시점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좀 잘하고 있는 시점부터 이렇게 살폈더니 야투율이 58.6%, 3점이 41.9%가 찍힙니다. 지금 그냥 하퍼랑 켈든 존스 이런 애들이 그냥 벤치에서 아주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하퍼는 일단은 내일 팍스를 대체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자, 이런 것들도 하나 볼게요. 자, 내일 이제 보통 이제 하퍼랑 팍스가 동시에 코트 위에 있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데 먼저 많은 시간을 나왔던 팍스랑 웬베냐가 둘 다 동시에 뛰는 경우 플러스 13.5로 아주 뭐 좋게 찍힙니다. 샌안토니오답죠. 근데 이게 이제 팍스는 없고 하퍼랑 웬벤야마가 동시에 뛰는 경우에는 플러스 33.4로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은 뭐 공격도 이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기도 하고 수비가 훨씬 더 잘 된다. 저는 이건 좀 스몰 샘플이라 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높게 찍히기는 않은데 어쨌든 팍스 대신에 하퍼가 뛰는 거 확실히 좀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샌안토니오의 이런 결장 리스크도 크게 없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오히려 샌안토니오로 좋게 봐야겠다. 거슬리는 거는 여태까지 멤피한테 조금 맞대결 같은 게 안 좋았다 정도? 그런 거 말고는 큰 의심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235.5를 받았는데 솔직히 저거보다는 그냥 마햄 보는 게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멤피가 점수를 잘 못 내고 있어가지고. 근데 샌안토니오도 되게 빠른 팀이거든요. 젊기도 하고. 멤피스는 어쨌든 기어를 올려야지 좀 그래야지 효율이 좀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막연하게 빠른 게임이 될 것 같고 일단 멤피스의 이런 퀄리티가 구리기 때문에 샌안토니오가 엄청 뭐 처발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130점 이상 내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경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오버보기가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유타 대 워싱턴입니다. 동서부에 또 이제 좀 밑바닥 애들이 많았어요. 탱킹 레이스가 한창인 애들인데, 자, 워싱턴, 얘네들은 이제 보호픽 같은 거 1에서 8픽 걸려있고, 유타도 얘네들도 1에서 8픽이 보호픽이 걸려있습니다. 둘 다 하위권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워싱턴은 좀 안정권이라고 봐야 되고, 자, 유타는 지금 현재 5등에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5등 자리는 9픽에 걸릴 가능성이 희미하게나마 있습니다. 9픽의 확률이 0.6%가 있어가지고 저러면은 클리퍼스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유타도 더 확실히 져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태킹 리스트에서 4등에 위치를 하면은 아예 이제 9픽에 걸릴 확률이 없어져요. 무튼 그래갖고 유타도 열심히 탱킹을 할 거고 워싱턴도 열심히 탱킹을 할 거고 뭐 그런 건데 얘네들도 맞대결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번 맞대결이 3월 5일이니까 그게 올해는 안 됐고 이때는 유타가 이긴 적이 있었어요. 이게 유타가 제가 매번 키온테나 마카넨이 싹 다 빠졌을 때 그때 다 졌었다 이랬는데 이때 한번 이겼었고 이날 이제 에이스 베일리가 32점이나 기록을 했다. 3점 같은 거 잘 꼽히면서 이때는 뭐 아이제아 콜리어도 있었고 뭐 필리포스키도 있고 그랬는데 내일 양 팀의 결장 같은 거 쭉 보시면은 그냥 엄청 빡셉니다. 제가 이거를요 양 팀의 결장자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먼저 이제 유타를 본 거고 노란색이 싹 다 못 나오는 애들이다. 근데 이제 하얀색 애들을 보면은 무슨 뭐 앤더슨 가르시아, 케네디 챈들러, 벨즈, 은뱅 뭐 이런 모를 만한 애들 엄청 많고 바로 직전 경기 토론토전에서는 8인 로테이션이었는데 벤치 꼬라지를 보면은 뭐 여기는 챈들러나 치브에 이런 애들 막 뛰고 그랬습니다. 은벤 같은 애들 선발로 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애들이 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싱턴도 비슷합니다. 워싱턴도 내일 이제 결장할 수 있는 애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뭐 뛸 수 있는 애들 중에서도 이제 한 2월 달에 깔짝깔짝 나오다가 빠진 애들도 몇 명 있기는 해요. 그래도 제 눈에는 워싱턴이 조금 더 익숙한 이름들이 많다. 연차가 많이 되지 않은 애들도 올 시즌에 이제 많은 경기들을 출장한 애들이 많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라인업 자체도 얘네들도 직전 경기 때 보면은 여러 애들이 빠지고 그랬었어요. 샴페니가 징계 결장으로 쉰다든지 뭐 트레 존슨도 이제 뭐 부상으로 안 나오고 사르도 내일도 없는데 이때도 빠졌었고 그래서 둘 다 직전 경기 때 라인업이 개판이다 이런 것들은 똑같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그래도 멤버 자체는 워싱턴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저번 경기 때 페이스가 94였었어요. 이 경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게임이었다는 건데 그때 점수가 이제 234점가량 났거든요. 이때도 아마 언더였을 겁니다. 이때는 사실 페이스는 빠르지 않았지만은
야투는 일단 유타가 51.1%, 3점도 42.9%로 넣었습니다. 잘 들어가는 거죠. 자유투는 18개. 그리고 워싱턴이 야투는 별로 안 좋았지만 3점이 42.9%로 똑같았었습니다. 대신에 자유투는 32개를 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는 얼추 보면은 자유투도 워싱턴이 많이 쐈으니까 충분히 좀 많이 있었던 편이고 둘 다 3점이 42.9%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점수가 많이 좀 못 미쳤다는 거는 저는 그냥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멤버 자체도 그렇고 솔직히 진짜 생소한 이름들이 솔직히 많아요. 저는 갑자기 누가 막 영웅처럼 나타나가지고 점수 많이 뽑아주고 막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뽑아줄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빠진 거는 맞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언더가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했었어요. 글쎄 이거는 그날 이제 뭐 홈 관중들의 이런 성원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경기 템포가 막 과열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겉보기에는 좀 더 언더가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워싱턴이 저번에도 유타한테 졌어가지고 둘 다 어쨌든 내일 지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애들을 많이 뺀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네 오히려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미네소타 대 휴스턴인데 저는 이거는 매치업을 보자마자 이거는 프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최근 이제 맞대결상으로 8번 정도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역배나 프렌으로 갔던 게 4번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프렌 같은 거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보니까 프렌 값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동배인 셈이에요. 휴스턴도 요즘 막 리드 셰퍼드 같은 데 선발로 쓰면서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 때 셰퍼드가 17개 중에 5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상대팀의 시카고는 3점이 개 터지면서 그냥 휴스턴이 또 휴스턴다운 경기를 했어요. 듀란트가 40점, 세인군이 33점을 넣었는데 그런데도 졌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휴스턴의 상승세가 확실히 왔다고 보기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뭐 미네소타가 지금 앤트맨이 없는데 저는 이제 직전 경기도 보스턴을 잡아낸 거. 저도 그때 프렌이나 언더반데 둘 다 됐거든요. 막연하게 TD 가든에서 굉장히 약하긴 했지만은 미네소타는 이런 뭐 똥게임으로 끌고 간 능력은 상당하다. 4쿼터 때 좀 지고 있었지만은 16대 0 런을 날려가지고 이겨버린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휴스턴은 요즘에 좀 이제 최근 마이애미랑 시카고랑 막 240점이 넘는 게임들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부풀려져 있기는 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점점 좀 많이 나고 있는데도 지금 225점 정도가 찍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미네소타는 최근에 7경기 동안 한 232.5점이 찍히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스턴전에서도 분석을 했던 게 미네소타의 최근 7경기에는 클리퍼스랑 281점 게임, 골스랑 244점 게임, 유타랑 258점 게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 오바 게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한 232 정도가 찍히는 거는 그 외에는 대부분 언더 게임이었다는 소리고 휴스턴은 최근에 오바가 났던 거는 시카고나 마이애미 같은 누가 봐도 페이스가 빠른 팀 그런 팀들이랑 붙어가지고 점수가 많이 났다 보는 거지 저는 둘이 붙으면은 그냥 언더 게임이 일단은 좀 편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기준점은 그렇게 반갑진 않아. 224는 저는 높지 않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가 약간 좀 시크름한데 근데 차라리 막 1.5밖에 안 되는 이런 프렌을 괜히 좀 오버해서 볼 바에는 그냥 저는 언더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기준점은 기분이 좀 나쁘지만 그래도 그냥 사실 뭐 프렌 같은 거 역배 보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언더가 오히려 좀 뭐 근거는 있는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덴버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덴버는 이제 백투백인데 10승 6패로 그렇게 막 백투백일 때 뭐 올 시즌은 너무 요키치가 빠졌을 때 그때도 고생한 적이 많았고 원래 덴버는 백투백이 그래도 좋은 편이었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올 시즌은 좋게 찍히지는 않기는 하고 자 직전용 이제 피닉스와의 경기였는데 뭐 야투 같은 것들은 괜찮았어요. 3점도 꽤 잘 들어가고 50, 40을 채웠습니다. 50, 40이면 잘 들어간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되게 어렵게 이겼습니다. 그 원인은 4쿼터 때 19개였네요. 피닉스한테 자유투를 19개나 줬다. 이고다로가 이 자유투가 되게 못 넣는 친구여가지고 걔한테 자유투를 많이 쏘게 한 건 좋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파울이 누적돼가지고 부커가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쐈거든요 오늘.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피닉스의 자유투가 총 37개인가 35개인가 막 그랬었어요. 뭐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좀 편한 승리는 아니었다. 어쨌든 경기 내용 자체는 야투 같은 거 잘 들어와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덴버는 매번 이 클러치 게임이 너무 많아요. 뭐 개발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공격은 확실히 잘 돼. 거의 뭐 트리플 1등급입니다. 근데 수비도 3점 방어가 조금 된다고는 해도 이 수비의 내용에 비해 실점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리고 댈러스 요즘에 오버보기에는 참 좋은 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골스랑도 뭐 연장을 갔지만 연장을 안 갔어도 오버한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전에 클리퍼스랑도 연장 안 갔어도 오버였죠. 애틀랜타 같이 빠른 팀이랑도 오버. 요즘에 막 클리블랜드부터 해가지고 댈러스가 참 오버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오버 게임을 좀 보고 싶기는 해요.
덴버도 예전에 이 요키치가 없을 때는 리그에서 페이스가 가장 느린 팀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페이스 같은 것들은 엄청 뭐 하위권에 있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덴버도 기본적으로는 좀 빠른 구성이지 않을까. 둘 다 지금 보니까 페이스상으로 5등 8등이라고 하는데 자유투도 조금 많을 만한 구성이기는 하죠. 글쎄 사실 그래서 14.5보다는 나 오히려 그냥 오바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댈러스가 하필이면은 좀 야투가 무너지는 날이 종종 있어요. 요즘도 3점이 그나마 전보단 낮긴 했어도 믿을 만한 슈터가 막 그렇게 해봤자 뭐 크리스 정도인데 요즘에 크리스도 별로니까 그래서 막 믿음이 많지는 않지만 기준점도 높고 저는 이건 14.5씩이나 되는 거를 막 쉽게 보는 것보단 그냥 오바 쪽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를 본다는 거는 그만큼 뭐 덴버가 엄청 막 득점 많이 하고 이길 수도 있지만은 댈러스도 꽤나 넣을 거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백투백 덴버를 상대로 댈러스가 그래도 좀 비비는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저는 뭐 프렘 방향으로 보긴 했습니다. 뭐 근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오바를 가고 싶어서 프렘 본 느낌이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 경기는 골스 대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골스는 방금 말했던 댈러스랑 경기를 했었고 합해서 양팀이 턴오버가 45개나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오버가 나왔습니다. 뭐 그만큼 좀 빠른 템포에다가 야투 같은 것도 적당히 들어갔다 뭐 그런 게임이었는데 오펜 리바를 많이 잡은 거, 추가적인 공격 기회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골스는 지금 뭐 메가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올 시즌 뭐 플레이는 나가겠지만 그 이상을 보긴 좀 어려운 느낌. 근데 여지껏 이제 6경기 연속으로 막 동부 원정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홈으로 돌아왔거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플러스가 될 수는 있겠죠. 올 시즌 원정이랑 홈이랑 편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상대가 브루클린인데 브루클린 뭐 직전 경기 포틀한테 99점 내고 134점 얻어맞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멤버가 또 이래요. 내일도 뭐 그 트라오레 같은 안 그래도 올 시즌 그 포인트 가드가 많이 없었는데 가장 못하는 포인트 가드를 쓰는 셈인 거고 노아 클라운이 마포주 울프 이런 애들까지 빠진다고 하더라. 아마 이 라인업이 저번에 아마 뉴욕 상대했던 그 라인업이랑 비슷할 거거든요. 트라오레만 이제 사라프로 바뀌고 그때 한번 뉴욕 상대로 92대 93 상대를 저득점으로 이끌고 가면서 잘했던 경기 그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외의 경기는 전부 또 많은 실점이 있었고 그냥 요즘에 공격이 너무 안 돼요. 최근에 7경기 동안 평균 99.1점이라고 하는데 딱 이제 세크라멘토한테 122점 낸 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100점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의 공격력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요즘 골스도 야투 허용률이 높고 수비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냥 구조적으로는 저는 골스가 많이 좀 앞서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워낙에 브루클린이 그냥 별로여가지고 브루클린이 막 뉴욕전처럼 한지붕 이런 동네 라이벌 이런 팀들한테는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보였는데 그런 경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냥 브루클린은 자유투를 조금 잘 뜯는 거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 브루클린도요 바로 이제 직전 경기입니다. 포틀랜드전 라인업 보면은 제일런 윌슨이라는 얘도 이제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체인이 존슨 나 이런 애들 잘 몰라. 체인이 존슨 뭐 무슨 스미스 에티엔 뭐 리데 이런 애들 다 모르는 애들이고 아바지나 사라포 정도만 그나마 좀 들어본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브루클린은 벤치가 아주 개판이다. 선발에 이런 윌슨이라는 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고 그냥 브루클린 라인업도 요즘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워싱턴이나 유타 이런 팀이랑 별로 막 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저러니까 점수가 뭐 평균적으로 지금 뭐 100점도 안 나고 그러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그렇다면은 그냥 골스 쪽을 바라보고 뭐 언더로 보는 게 옳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냥 네, 브루클린이 전 뭐 기존은 잘 모르겠지만 약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 대 미러키 경기인데요. 솔직히 이것도 그냥 미러키를 잘 모르겠어요. 미러키가 예측이 잘 안 돼. 3점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역시나 뭐 쿤보 같은 애들이 없고 캐포주도 없으니까 인사이드 채집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놈들이 없는 것 같다. 내일도 이제 포르티스도 퀘셔너블입니다. 벤치에서 확연한 좀 영향력이 있는 친구인데 내일도 이제 퀘셔너블이고 그리고 막 어떤 날에는 미러키가 막 심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막 인사이드에서 엄청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이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메가리가 좀 없어 보여요. 요즘에 이제 그 프린스가 요즘에 선발로 올라왔거든요. 부상에서 좀 돌아와가지고 프린스도 여전히 3점 같은 거 잘 받아 먹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코너 3인가? 캐치앤샷 3? 그런 것들 되게 좀 상위권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러키가 늘 이런 3점 같은 것들은 잘 갖춰가는 건데 솔직히 근데 3점이 들어갔던 직전 경기 때도 3점이 꽤나 잘 들어갔는데도 조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미러키가 너무 못해. 또 좋은 날에는 막 피닉스 잡고 이러지만은 직전 경기 클파한테는 3점이 그래도 40% 이상 들어간 경기인데도 이거는 일찌감치 거의 뭐 더블 스코어급이었잖아요. 아마 3쿼터 때 클파가 100점을 넘게 찍었는데 미러키가 그때 60도 못 찍고 그랬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미러키 요즘 메가리가 없는 건 맞다. 자유투도 내일도 아마 못 뜯을 거고 포틀랜드도 지금 그렇게 막 신뢰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그냥 포틀랜드가 구조적으로 많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 않나?
내일도 이제 롤린스한테 기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격면에서는. 근데 롤린스 같은 애들 잡아먹기에 딱 좋은 주루나 카마라, 훌륭한 앞선 선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성면에서도 포틀랜드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인사이드에서도 클리온 같은 애들 있으면은 뭐 심스, 터너 이런 애들이 활개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것들 봐가지고 포틀랜드가 이길 것 같은데, 얘네들도 이제 막 턴오버 같은 거 일단 엄청 많은 팀이고, 야투 같은 거 뭐 또 쓰레기인 날도 막 걸리고 하면은 개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틀랜드도 믿음은 없지만 그냥 저는 미러키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포틀랜드 보는 셈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것도 미러키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가지고 쉽게 접근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언더오버는 전 226이면 언더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미러키가 못할 거라는 생각이고, 글쎄 포틀랜드도 일단 뭐 빠른 팀이 아니고 미러키 같은 애들 만나면 저득점 게임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봤습니다. 근거는 별로 없는 게임이죠. 미러키의 장점이 3점인데 포틀랜드는 꾸준하게 3점 방어 자체는 이건 나쁘지 않은 팀이어서 이런 것들도 상성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포틀랜드가. 마지막으로 클파 대 토론토인데요. 클리퍼스 앞서 말했던 미러키를 그냥 개발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하든이 없고 나서도 카와이만 있어도 충분히 괜찮게 돌아간다고 했었죠. 조던 밀러 같은 애들 벤치에서 잘해주고 있다. 요즘에 대존주 콜린스 이렇게 좀 약간 빅라인업스럽게 가가지고 이것도 잘 먹히고 있기는 해요. 토론토도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좋은 팀인데 내일 일단 퀘시업이 상당히 많고, 얘네들이 퀴클리, 잉그램, 퍼들 전부 다 주전급인데, 특히나 요즘에 토론토는 괜찮은 날에는 주전들의 마진이 좋은 날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주전 쪽에서 만약에 공백이 생긴다면은 그거대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 토론토가 아마 프렌일 것 같은데 프렌 값이 어떤지 봐야겠다 이랬는데, 프렌 값도 일단은 좀 낮았었고 내일 토론토의 결장 같은 것들 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들어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토론토도 직전 경기가 그 유타랑 경기를 했는데 35점 차 나다가 4쿼터 때 16대 0 런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게임이 막 12점 차까지 갔다가 그나마 다시 또 이제 마인 값으로 가기도 하고, 토론토도 저는 신뢰할 만한 팀은 아니라고 봐서 원래 제가 얘네들이 좀 요즘에 상승세인 것 같다 이랬었는데, 피닉스한테 개발리는 경기 보고 나서는 토론토 역시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뭐 클리퍼스 승이나 요즘에 클리퍼스 나름대로 오바 팀이죠.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뭐 오바 깔짝 보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토론토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것도.